국민의힘은 어제 무려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해법을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를 8, 9월쯤에 열자라는 데는 분위기 또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당대표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전 후보가 뭐랄까 계속 건강도 관리하시고 어떤 국민의 미래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사실 아닌가요? 예, 저는 99.5% 당권 경쟁이 뛰어드실 거라고 봅니다. 99.5%? 99.5.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후보와의 대결 구도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 지나가야죠. 겪어야죠.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희석 전 대변인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가 99.5%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의 어떤 리턴 매치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두 분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큰 꿈을 꾸시고, 지금 당대표라는 게 독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전에 저희가 2017년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진 뒤에 당대표를 하시고 네. 그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그만두셨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 환경 내지 지형 자체가 썩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당대표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물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기는 과정이 그렇게 지난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물론 이거 내 책임이냐라고 해서 또 지속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그렇다면 두 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두 분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게 되면 그 당대표에서 다뤄지는 이슈 내지 갈등 구도가 똑같아요, 지금하고. 지난 대선 때랑. 대선 때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 박수칠 일이고, 지금 우리 당의 경우에는 다른 인물이 나와서 과도기든 아니든 뭔가 혁신을 위해서 다른 행보를 보여줘야 될 때인데 네. 지금 그 행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 두 분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또 친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친한 단어가 나오고 또 후보 교체에 관련된 당무감사위가 나오고 계속 당내에서 파헤치고 공방하고 이런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100%다고 봐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지도자급의 생각이 계시다면 두 분 다 불출마 선언하시고, 나는 차라리 다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당대표를 끌고 가는 게 낫겠다. 비대위 체제든 당대표 체제든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전 두 분이 정말 큰 리더라고 봐요. 지켜볼 일입니다. 지켜볼 일이다. 김현수 대변인, 둘 다 나오지 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일각에서는 더 폭망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으로 마련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결국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의 문제는 누가 출마하고 아니고의 문제와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무수히 많은 비대위원장들이 왔다 가고,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당 대표들조차 그 제 임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중단에 관두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전당대회를 과연 개최할 것이냐, 비대위원장을 또 모실 것이냐, 이런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대선 패배라는 그런 과오를 뒤로 하고 네. 당일부터 관악산에 올라가셔서 훌라후프 돌리고 몸을 만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당을 쓰레기더미라고 저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아직까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둘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혁신의 자세를 이루어야 할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문수 전 장관 역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당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던 김문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권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리턴 매치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별로 국민적 관심은 없을 것 같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변화 쇄신은 멀리하고 당권 투쟁에서의 계속해서 반복 무한 재생하고 있는 보수 당으로서의 정말 미래가 촉망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총선 그리고 대선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패배한 정당이라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정말 진심 어린 국민의 사과, 자기 반성, 그리고 변화와 쇄신, 환골 탈퇴,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정말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대위를 연장을 하니 전당대회를 언제 하니 이런 얘기들이 메인에서 의원총회에서 나눠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 누구도 지금의 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 김문수 후보 경우에는 서초역 집회에서의 간접적으로 참여. 여전히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물에 그 동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안이 없는 정당이구나.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인물로서 쇄신하고 더 좋은 후보를 내려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것인가. 그랬을 때 언급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구태의 모습이다라는 면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서 조금 더 야당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지난 그 정당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된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당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단합을 해야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합 안 하고 당내에서 책임 소재 갖고 계속 공방을 벌이면 혁신 요원해요. 근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현 대통령이 패한 이후에 이제 혁신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쨌든 똘똘 뭉쳤죠.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뭔가 공고해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통한 혁신을 해왔고 그것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어쨌든 변화를 줬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 갖고 혁신도 하지만 공천 과정 갖고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뭉쳐가는 설득이든 압박이든 어쨌든 뭉쳐가는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